이제 반죽을 할 때도 이런 바닥보다는 나무판에서 반죽하는 거 많이 봤죠. 주로 오늘 나무 도마에서는 이따 할 건데, 나무판에 하는 거는 이 반죽이라는 게 지금 스텐 테이블이에요. 이 스텐은 열 전도율이 좀 있단 말이죠. 열 전도율이 있기 때문에, 특히 여름이나 밑에 뭐 뜨거운 불옆이나 이럴 때 온도가 이렇게 좀 변화가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반죽이라는 거는 아주 미세한 온도에도 어떤 반죽의 컨디션이 좀 좌우가 됩니다. 좀 더 처지느냐, 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차이가 생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열 전도율이 가장 적은 나무판에다가 주로 반죽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은 지금 반죽은 제가 여기다 한번 하고, 이따가 내릴 때는 나무판에서 그 반죽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달걀이 들어갈 공간을 제가 만드는 거죠. 밀가루가 그래서 200g을 줬습니다. 한 100g의 밀가루는 라비올리로 사용을 하고, 거기에 또 100g, 50g은 또르텔리니, 또 50g은 아뇰로띠 이렇게 나눠서 사용할 거거든요. 계란 반죽을 할 건데 200g의 계란이면 달걀을 몇 개를 쓰면 3개 쓰면 되나? 내가 몇 개 쓰라 그랬지? 그렇죠. 주로 이제 100g에 1개 기준으로 씁니다. 오늘 200g이라면 2개를 쓰면 되겠죠. 근데 2개인데 에 비해서는 계란 양이 2개지만은 조금 적을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또 달걀을 조금 더 넣거나 아니면 물로써 그 반죽을 또 채워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2개를 한번 넣어볼게요. 2개 넣고. 갑시다. 그리고 나머지 1개는 이따가 라비올리를 서로 접착제 역할로 달걀을 좀 많이 쓰는데요. 거기에서 쓸 달걀로 미리 하나 깨 놓겠습니다. 그리고 달걀을 또 추가하는 경우에는 그 홀을 다 넣는 것보다는 주로 노른자를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노른자 자체는 그냥 너무 되직하기 때문에 흰자를 조금 넣어서 농도를 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노른자를 조금 더 넣어주게 되면 농도도 맞춰주고, 이 색감 자체를 훨씬 더 노랗게, 또 이런 흰자는 이 단백질이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이 나중에 열에 의해서 익혀졌을 때는 단단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반죽에도 좀 단단한 질감을 줘요. 그래서 보통 달걀 반죽할 때 홀도 넣고 또 노른자만 좀 더 넣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추가해서 넣어주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소금, 후추, 후추는 안 넣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반죽이 또 얇게 이루어지는 반죽에서는 후추가 들어가면 그 자체 뭐 크러쉬 같은 페퍼들은 또 돌멩이처럼 찌꺼기처럼 좀 지저분해집니다. 찢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후추는 생략을 하고 나중에 만드는 과정에서 넣어주면 되니까 해서 바로 반죽을 하고 있습니다. 달걀을 좀 풀어가지고요. 항상 반죽을 할 때도 물론 똑같은 양으로 레시피에서 반죽을 하지만은 했을 때 어느 정도가 최상의 반죽이었구나를 여러분들 스스로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실습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기계적으로 똑같이 몇 그램, 몇 미리, 몇 그램 해서 들러붙고 섞으면 되거든. 뭐 몇 분 가도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그 반죽이 이 상태의 반죽이 아주 좋은 반죽이구나 라는 걸 기억하고, 그 레시피에 따라서도 어느 정도 이제 가감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밀가루가 아직 많은 밀가루가 있어서 수분이 없어 보여요. 근데 안에 이렇게 잘라보면 안에 수분이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안에 있는 수분으로 바깥에를 이렇게 뭉쳐주고, 이렇게 해서 항상 반죽이 처음에는 물과 밀가루가 바닥에 흩어져 있지만은 이게 반죽이 다 뭉쳐지고 이루어지면 이 반죽들이 하나로 뭉쳐지기 때문에 깨끗하게 찌꺼기는 없어져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바닥에 좀 붙어 있는 부분들은 뭐 좀 긁어내거나 닦아내거나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이제 어느 정도 뭉쳐졌네요. 경우에는 다른 우리가 뭐 칼국수라든지 수제비를 먹는 것만큼
그 정도로 막 쫄깃한 그런 질감으로 먹지는 않거든요. 어느 정도의 좀 부드러움과 좀 단단함, 그리고 좀 쫄깃함, 이게 한 3박자가 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질감으로 먹기 때문에 반죽을 그렇게 많이 이렇게 치대진 않아요. 우리는 이제 이 반죽이 달걀과 이 수분이 안에서 섞일 수 있는, 충분히 섞였다고 판단될 만큼만 이제 반죽을 해주는 거죠. 손으로 하더라도 불과 그 시간이 5분, 뭐 길면 10분 그 안에 끝나야 됩니다. 마무리할 건데요. 그래서 잠시 휴지를 좀 시킬 겁니다. 이게 숙성이 되지 않으면 아직 반죽이 잘 찢어지거나 휴지를 좀 줍니다. 또 마늘, 양송이, 양파, 이제 칼질할 게 이건데요. 영상 작업할 때는 이렇게 해놓고 편집해가지고 다 된 걸로 탁 넘기면 빨리빨리 진행되는데, 그죠? 베너 파스타에 들어가는 속재료들은 재료 자체를 좀 크게 큼지막, 특히 버섯을 선택한 것도 버섯이 익으면 얘는 단단한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부드럽게 부드러운 식감을 주는 그런 재료다 보니까 안에 오늘 제가 좀 보여주겠습니다. 같이 그때 사용할 걸로 처비를 사용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 두 가지 허브가 없다 그럴 경우에 대체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이탈리안 파슬리죠. 그래서 모든 어떤 허브에 대체용으로 쓸 수 있을 만큼 향이 강하지도 않고 은은한 향을 주면서 어떤 푸른 연녹소를 가진 허브가 바로 이 이탈리안 파슬리입니다. 이대로 그냥 잘라가지고 또 건조를 해도 되고요. 써도 한 며칠은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은 양이기 때문에 요거 만약에 기계로 갈아버리면 사실 좀 로스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손으로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서양 요리를 배우면서 보통 우리는 킬로그램이나 그램, 뭐 밀리리터 이런 거에 익숙해가지고 킬로그램이면 보통 1kg 기준 아니면 500g, 5의 배수로서 많이 익숙해져 있었잖아요. 근데 서양의 식재료들은 대부분 이제 온수, 파운드로 갑니다. 그 기준에 3000%로 간다. 또 제하기에 좀 아깝긴 한데 그래도 좋은 고기 써야죠. 고기 어디 갔어? 기계를 쓰는 거는 불과 내려지는 건 한 5분도 안 걸려요. 우리 기계를 잘 안 써서 그랬죠. 그리고 바로 같이 봅시다. 자, 이동. 이걸 사용한 거는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중간에 어떤 좀 안전 부분에 좀 체크할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제가 같이 한번 보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을 할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쓸 때 한번 보고 그래야만 나중에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안에 여기 칼날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요 칼날이 방향에 따라 화살표처럼 앞쪽으로 안쪽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 만약에 이렇게 가잖아, 나중에 다 깨져 버립니다. 안에서 뒤틀려가지고. 할 때 한 번 더 봐야죠. 조립이 다 된 거라 그냥 자기 혼자 배워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기계가 다 해요. 5분은 뭐야, 1분도 안 걸립니다. 조금 더 할까요? 이따가 고기 쓸 때는 이걸로 100g씩 해서 나눠서 부족하지 않게만 나눠서 쓰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대로 가도록. 아까 그리고 남은 것도 조금 있을 거야. 재료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한번 분쇄를 해서 갈아줄 거예요. 자, 고기랑 이때 아까 잘랐던 베이컨을 같이 넣어줍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베이컨의 역할이 돼지고기도 넣고 소고기 넣고 넣는 게 주로 이제 고기에 어떤 기름이 적을 때문에요. 이것도 버터도 나중에 안에서 익었을 때 좀 부드러움을 주기 위한 그런 역할입니다. 버터나 치즈 같은 걸로 좀 만들어 주는데 오늘은 리코타 치즈
자, 이 정도 양이면 스푼으로 한 3분의 2 스푼 들어가면 되고. 그리고 항상 블렌더를 쓸 때도 계속 이렇게, 지금은 그나마 잘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성능이 좋아서. 작았습니다.